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엄청난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단순한 정치 기사를 넘어서 우리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폭탄 같은 소식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자택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 양지마을 금호 아파트를 전격적으로 매각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처분 수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전해진 속보의 정확한 팩트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2026년 2월 27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고, 놀랍게도 매물로 내놓은 당일 바로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분당구 순회동에 위치한 양지마을 금호 1단지, 전용 면적 164제곱미터, 옛날 평수로 따지면 약 58평형에 달하는 대형 평수 아파트입니다. 매각 가격은 29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 매각 가격입니다. 현재 해당 단지의 동일 평수 매물은 저층을 제외하고는 보통 31억 원에서 32억 원 선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무려 2억 원에서 3억 원 가까이 저렴한 29억 원에 던진 것입니다. 심지어 전년도 실거래가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이 소식이 인근 중개업소에 퍼지자마자 매수자는 집을 보지도 않고 이른바 묻지마 계약을 체결해버렸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살던 집이라는 프리미엄에 시세보다 수억 원이 싸게 나왔으니 자금력 있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앞뒤 잴 것 없이 바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조건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3억 6천만 원에 매입해서 무려 29년 가까이 강산이 3번이나 바뀔 동안 보유해 온 자신의 둥지를 그것도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에 급하게 처분한 것일까요? 청와대 관계자의 브리핑과 이 대통령 본인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이 매각의 이면에는 매우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 경제적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렇습니다.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이긴 하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특히 강남이나 분당 같은 핵심지의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절대 손해보지 않는 이른바 불패, 신화의 상징이자 가장 확실한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가 나서서 그 불패 신화의 상징인 자신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내던졌습니다. 이것은 시장에 보내는 아주 명확하고도 무서운 시그널입니다. 바로 지금이 부동산 가격의 고점이라는 선언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백브리핑 내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평소에도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손해라는 말을 자주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점의 집을 팔고 나중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집을 사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그것도 일기 신도시 재건축, 호재를 정통으로 맡고 있는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베팅을 한 것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정부가 집값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넘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본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를 던진 것이니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매각 대금 29억 원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은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집을 판 돈으로 상장 지수 펀드, 즉 ETF 투자나 다른 금융 투자에 돈을 넣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통령이 부동산을 팔아서 주식시장, 펀드시장으로 돈을 옮기겠다는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이는 과거 그 어떤 정권에서도 보지 못했던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산 증식 공식은 영끌을 해서라도 똘똘한 한 채를 사고 부동산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주식시장을 살리겠다고 매번 말은 했지만 정작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목록 1호는 언제나 강남, 서초, 송파 혹은 분당의 똘똘한 아파트였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지갑이 향하는 곳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수십억 원의 자금을 부동산에서 빼서 자본시장으로 돌리겠다는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의 표출이자 국민들에게 이제는 부동산 투기가 아닌 기업의 성장에 투자해달라는 강력한 호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치적인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이었을까요?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정치권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방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부는 최근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집을 보유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죠.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은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퇴임 후 50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의 재건축, 로또 아파트를 쥐고 있으면서 왜 국민들에게만 집을 팔라고 하느냐는 이른바 내로남불 프레임이었습니다. 실제로 분당 양지마을은 일기 신도시 특별법 등의 영향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으면 현재의 가치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른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받는 곳이죠. 야당의 논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인천 계양에 출마할 때는 팔겠다고 공언해놓고 정작 계양에는 전세를 얻고 오를 대로 오르는 분당 집은 안 팔고 버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습니다. 불로소득을 타파하겠다는 대통령이 정작 재건축의 불로소득을 노리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매각은 바로 이러한 야당의 공격과 50억 로또설이라는 프레임을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완벽하게 산산조각낸 정치적 승부수입니다. 내가 팔면 나도 팔겠다는 식의 소모적인 정치 공세에 변명이나 해명으로 대응하는 대신 시세보다 싼 가격의 묻지마 매각을 단행함으로써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해버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도덕적 우위를 확실하게 점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가장 아끼고 오래 보유했던 자산마저 시장 정상화라는 대의를 위해 던졌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그 어떤 초강력, 부동산 규제나 조세 정책도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의 1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칼날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서워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범을 보였으니 이제 관료들은 거침없이 칼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가 오는 5월 9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 유예 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겠느냐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통령의 행동으로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청와대 역시 5월 9일 종료는 변함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년씩 3번이나 유예해 주었으니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대통령의 엄포는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의 반응으로 쏠리게 됩니다. 대통령이 집을 판 오늘 이 순간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엄청난 패닉과 혼돈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분당을 비롯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대통령마저 재건축 호재를 포기하고 고점이라며 던지고 나가는 마당에 과연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것이 맞을까 하는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시장에 강력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최고급 정보를 쥐고 있는 청와대가 고점이라고 판단했다면 향후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 강화, 획기적인 공급 대책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상상 초월의 정책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매수자들은 철저한 관망세로 돌아설 것이고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을 앞두고 앞다투어 절세 매물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하락하는 본격적인 조정기가 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이 조치가 시장의 대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상징적인 결단일 뿐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의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히려 대통령이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매물이 순식간에 거래된 것을 보며 여전히 시장에는 대기 수요가 넘쳐나고 현금이 풍부하다는 사실만 역설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책적 억누르기가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풍선 효과나 매물 잠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본의 거대한 이동 가능성입니다. 대통령이 콕 집어 언급한 ETF, 즉 상장 지수 펀드를 비롯한 금융 투자로의 자금 이동 말입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언제나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돈이 부동산이라는 돌덩이에 묶여 돌지 않으니 내수가 침체되고 기업으로 가야 할 투자 자금이 말라붙었습니다. 정부는 이 거대한 돈의 물꼬를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틀고 싶어 합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은 주식과 펀드 등 금융 자산에 몰려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오르고 그 이익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나누어 가지며 노후를 대비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산 구조를 바로 이런 미국식으로 재편하겠다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수십억 원의 자산을 주식 시장으로 옮기는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동산 불패, 신화의 환상에서 깨어나 기업의 가치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집을 팔았다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향후 정부의 경제 정책 무게 중심이 부동산 부양이나 건설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 시장 선진화, 소액 주주 보호, 기업 밸류업 등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주식 시장의 세제 혜택을 늘리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하며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주식 시장으로 시중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기 위한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부동산 행보를 돌이켜보면 이번 사건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임기 말이나 퇴임 후에 거주할 사저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땅값을 시세보다 비싸게 줬다거나 건축비가 과다하게 들었다거나 혹은 퇴임 후 머물 곳이 호화저택이라는 비판 등 늘 부동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 역시 당시 야당의 치열한 정치적 공세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 돌아갈 계획이었던 무려 29년을 보유한 자신의 진짜 집을 임기 중에 매각해버렸습니다. 사저 논란이라는 싹을 아예 잘라버린 셈입니다. 청와대는 임기를 마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면 된다고 아주 쿨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부동산 하향 안정화 정책이 임기 내내 철저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무서운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만약 임기가 끝날 무렵 분당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있다면 이 매각은 경제적으로 완벽한 실패이자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걸고 부동산 정책의 성공에 올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일반 국민들, 그리고 투자자들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통령이 고점이라고 외치며 집을 던졌으니 우리도 당장 부동산 중개업소로 달려가 집을 내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증권사 계좌를 트고 ETF를 매수해야 할까요? 정답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정치권의 의도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영끌을 하는 행위는 역대 가장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제 도덕적 명분마저 완벽하게 장착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세무조사, 세금 폭탄 등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무궁무진합니다. 5월 9일 이후 시장에 급매물이 어떻게 쏟아져 나오는지, 그리고 그 매물들을 시장이 소화해내는지 아니면 가격 하락의 도미노가 시작되는지 철저하게 관찰해야 할 시기입니다. 동시에 자본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매각 대금이 실제로 어떤 ETF에 들어가는지, 정부가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어떤 획기적인 유인책을 내놓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시중에 부동자금이 증시로 유입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오랫동안 갇혀있던 박스권을 돌파하고 역사적인 상승장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우량 기업들이나 배당 성향이 높은 가치주, 그리고 시장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 등에 대한 공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엄청난 뉴스는 내일 아침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고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통령의 결단에 박수를 보낼 것이고, 누군가는 쇼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릴 것이며, 또 누군가는 자신의 집값이 떨어질까봐 밤잠을 설칠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입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디로 바뀌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신화에 사로잡혀 있을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는 자본시장의 새로운 물결에 올라탈 것인지, 이제 선택은 온전히 우리 각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주식 시장이 살아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장의 왜곡과 혼란만을 가져올까요? 이 영상의 댓글창에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과 다양한 생각들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경제와 정치 분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줄 더 날카롭고 생생한 이슈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